윤석열이 옳았다. 어쩌라고 야호. 자, 반갑습니다. 2026년 8월 7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비행 시뮬레이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사용 영상을 사용하지 않으며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 게임 방송입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낮에 형님들 대진년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네, 부끄러워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광주공항, 그 광주공항 맞지? 이전하는 거. 여기 군사공항이 있는데 이 군사공항을 관제하는 곳이 평택이에요. 그러면은 대진년이 지금 대진년이 지금 미군이 공항 이전을 안 해준다. 그래서 반미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런데 이 공항을 관리하는 업체, 그러니까 주체가 평택이라고, 평택인데, 얘들이 오산으로 잘못 갔어요.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야, 이거를 내가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 안타깝다. 이게 만약에 평택을 갔으면 구속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오산을 갔기 때문에 진입을 한 거고, 진입하면서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당하고, 거기다가 구속까지 되고, 참, 악재다. 아휴. 자, 오늘은 환율 이야기 좀 해보자. 자, 이해 안 가시는 분이 계실 거라서 미리 형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메모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엔화의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지금 엔화가 너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잘못하면은 좆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이 며칠 전에 일본과 미국이 일본 환율에 개입을 했습니다. 일본 환율에 개입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한국이 위험하게 됐다. 자, 우리가 환율이 오른다고 좋아했죠. 자, 그리고 일찍들은 환율이 내린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님들 그냥 이거는 이거는 망구 내 생각입니다. 망상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상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그냥 망상이에요. 일종의 희망사항입니다. 자, 지금 화성배가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냥 이걸 설명해 줄게요. 지금 엔화가 너무 강세를 보이니까 미국이 일본과 함께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서로 연대를 해서 엔화를 매입합니다.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엔화는 오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형님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리밸런싱 이래서 밸런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보유고는 무작정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외화를 보유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엔화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화를 매도를 해야겠죠. 그죠? 매도를 해야지 매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특정 외화를 매도를 하고 일본과 함께 엔화를 매입을 합니다. 30년 만에. 자, 환율이 내리니까 좋겠죠. 그죠? 환율이 내리면 뭐가 좋습니까? 환율이 내리는 돈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죠?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적당한 선이 있어야 돼요. 그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적당한 선을 벗어나 버리면은 너무 밑으로 빠지거나 너무 위로 올라가면은 경제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일본은 너무 빠져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일본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30년 만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무부 장관 베센트 장관과 베센트 장관의 지휘하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이 유로를 매도를 해버려.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는 EU, 일본, 미국 이렇게 이 세 나라가 환율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즉 외환 시장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이 야, 우리 유로 던질 거야. 엔화 매수해야 돼. 엔화 매입을 위해서 우리가 유로를 던질 거야 라고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아무런 통보도 안 하고 엔화 매입 작업이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보고서를 내면서 EU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베센트 장관한테 지랄하면 뭐해. 그러니까 EU 너네들이 좀 잘하지. 지금 이번에 일본의 환율에 미국이 개입을 한 거는 이거는 명확한 미국의 신호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명확한 신호예요. 형님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엔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입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유로를 대거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유로화에 대한 충격은 가는 거예요. 타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EU에서 공식적으로 베센트 장관에게 항의를 합니다. 자,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 미국말 안 듣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확실한 미국의 편에 서 있는 일본은 유로를 던져가면서 미국이 방어를 해주지만 미국에게 눈치만 보고 통수만 재고 있고 잔대가리만 굴리는 EU에 대해서는 미국이 배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들 많을 거야. 그럼 뭐 EU, 미국하고 뭐 끊고 EU는 EU 독자 노선 타면 되지. 그게 안 돼요. 형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수출품들이 있죠. 이 수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해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EU는 미국에 비협조적이죠. 간 받다가 구부리는 척 했다가 또 간 보고 존나 야비한 새끼들, 빨갱이 같은 새끼들, 그지?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을 좋아할 리가 없죠. 뭔가 시원하게 일본처럼 탁 이렇게 내코 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명확하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제부터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제 망상, 그러니까 제 한편의 소설을 쓰자면은 베센트가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 정리가 끝나면은 그 다음은 일본 다음은 바로 원화가 될 가능성이. 약세. 원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똑같은 논리대로 갑시다. 베센트는 지금 한국의 원 환율이 비정상적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3%가 오르면은 한국은 8%가 오르고 일본이 2.7%가 내리면은 한국은 12%가 내린다. 일본, 한국.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쉽게 말해서 등락과 폭락이 계속해서 주변국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불안정한 유동을 보이고 있다. 베센트가 언급을 했어요. 엔화를 이야기하면서 원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인다. 유동성을 손봐야겠다. 자, 유동성을 손봐야겠다. 쉽게 말해서 원화가 너무 쉽게 오르고 너무 쉽게 내리고 그리고 내리는 폭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내가 손을 좀 봐야겠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한국의 환율을 올리고 내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환율이 1,400원대로 잡히고 있죠. 그죠? 자, 이재명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환율이 낮은 환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적정 환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한국의 적정 환율은 1,300원대입니다. 윤석열이 옳았어요. 윤석열 때 환율이 정상 환율이었어. 자, 이상하잖아. 지금 한국의 환율이 1,400원대 중반 정도로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데 베센트가 왜 한국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왜 한국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한국 환율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야. 자, 한국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한국 환율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야. 자, 한국의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초반대로 안정세를 잡아가고 있는데 베센트가 굳이 한국을 언급하면서 한국 환율이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 이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들쑥날쑥하는 이미 우리는 고점을 찍었고 환율이 1,400 초반대로 안정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가만 놔놓으면 잘 내려갈 거야. 왜냐하면 N고 현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한국 원화는 N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죠. 중국을 따라가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환율이 조금씩 내리고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베센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한국의 적정 환율은 1,350원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의 환율이 1,250원까지 내려간다면 자, 전통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환율이 1,250원대에 접어들면은요. 그렇지. 환차손. 아시죠? 환차손. 그 다음에 채산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게 될 겁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요. 이 바로 환차손과 채산성의 나라가 대기업은 큰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대기업은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소규모의 제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즉 달러를 우리가 거래하기 위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나 혹은 전통 생산, 그러니까 뭐 생산, 제조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달러로 사가와서 원화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환차손과 그 다음에 채산성이 극도로 나빠지게 거기서 데미지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250원 선이 붕괴되고 1,200원대로 향해서 떨어지면은 대기업도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환산해서 기업의 매출을 매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 환율이 내려가면은 매출액이 줄어들잖아. 삼성 매출액이 뭐 몇 달러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몇 원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그렇지. 매출액이 급감하게 되는. 그리고 만약에 1,100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거의 올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절 확률은 1,350원대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환율이 1,4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있는데 베센트가 한국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겨냥해서 뭐라고 하느냐? 불안정한 환율. 형님들 원래 고혈압보다요 저혈압이 무서워요. 환율이 올라간 거는 어떻게 쓰든지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낮아진 환율은요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건 우리가 일본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은 제2차 환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 제 망상이에요. 내 망상이야 망상. 뭐 이 영화 저 영화 막 짜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기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견 수출 업체들 그리고 제조업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적자를 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망한다. 자, 1달러에 1,000원이다. 1달러에 500원이다. 자, 형님들은 어느 게 달러 강세죠? 아니, 원화 강세죠? 어느 게 원화 약세입니까? 어느 게 강세고 어느 게 약세예요? 그래. 자, 이게 강세고 이게 약세예요. 우리는요, 일본을 따라갑니다. 이제 이 원화 강세 사이클이 올 타이밍이 됐어요. 그렇지.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자,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는 게 시도할 수 있는 게 뭐죠? 금리입니다. 금리를 내려요.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금리를 올리죠.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냥 교과서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도 살짝 원화 강세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거의 뭐 제로 금리는 아니지만 뭐 국민들이 생각할 때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간 적이 있죠. 이거 형님들 이거 생각보다요 돈지랄 하면은요 사람 미칩니다 진짜. 지금 베센트가 한국을 겨냥했어요. 일본 정리하고 나면은 다음은 한국을 손보겠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 그 어떤 나라도 언급을 하지 않고 한국을 콕 찍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 한국 언론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 한국의 대미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율 안정화. 이런 헤드라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형님들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헤드라인 잡을 거예요. 내 생각에 제 희망사항이에요. 자, 어느 정도 미국이 환율에 개입한다는 거 알고 대한민국 환율에 베센트가 미국과 일본이 같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환율이 내려가겠죠. 1,400원대를 걸치게 되거나 1,400원 극초반으로 가거나 1,300원 후반대로 가면은 한국 언론들은 이재명의 뛰어난 외교력으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환율을 안정화시켜주고 있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걱정입니다. 솔직히 걱정입니다. 왜 제가 걱정을 하냐면은 미국이 한국의 원화를 강세로도 약세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합쳐지면은 한국은 그냥 좆되는 거야.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뭘 걱정하냐면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걸 모르거나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걸 굳이 부정하려고 하는 이 정부가 나는 무섭다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율이 오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형님들,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가 이재명을 놀리고 이재명 정부를 놀리고 민주당을 놀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가 깨지잖아요. 진짜 각오해야 됩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어쨌든 형님들, 이거는 제 망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망상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 혼자 상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만 하세요, 형님들.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베센트를 지금 좀 꼬롬하게 보는 게 왜 꼬롬하게 보냐면은 딱 일본 엔화를 건드리면서 이게 미국이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야. 일본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엔화를 매수를 했단 말이야.
매입했단 말이야. 그리고 유로를 팔았어. 미국이.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일본을 도와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원화 강세로 돌아서게 작업을 하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일본은 좋지. 엔화를 매수하면서 엔고를 이끌어내면은 엔화의 가치는 내려가잖아. 엔화의 가치가 내려가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를 끌어올려 버리면은, 한국 원화를 강세로 만들면 일본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지. 아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베센트의 이런 개입이 다음은 한국이라고 콕 찍었고, 뭐 어느 곳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베센트가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일본이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돌아섰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기여해주면서 일본의 엔화를 엔고로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원화를 밑으로 깔고, 그래서 한국의 원화를 강세로 만들어버리면은 일본에게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반대로 간다고. 지금 한국은, 미국은 일본을 도와서 일본 경제가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엔고를 이끌어주고 있고, 즉 엔화 약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한국은 반대로 원저를 만들어서 원화 강세로 만들어서 수출에 어마무시한 타격을 주려고 한다고. 대한민국은, 일본은 내수시장으로만 먹고 살 수 있고 기업이 돌아갈 수 있지만 한국은 내수시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90%야. 그냥 한국은 수출길 막히면은 그냥 대한민국 자체를 샷하문을 내려야 돼요. 자, 봐보세요. 일시적으로는 환율이 안정화되니까 1,400원대로 진입하면은, 1,390원대로 진입하면은 많은 좌파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응원하겠죠. 야, 역시 이재명이 시간이 걸렸지만 환율을 안정화시켰네. 그리고 미국이 도와줘서 한국의 환율이 안정화됐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을 잡을 거란 말이야. 근데 환율 1,350원. 와, 윤석열 때 환율하고 똑같다. 환율 1,300원. 역시 이재명 일 잘하네. 환율 1,250원. 국민들은 모르죠. 와, 이재명 환율 1,000원 가자. 환율이 1,250원이 찍히는 순간 한국의 기업들은 좆댐을 감지하는 거야.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알고 얻어맞자는 거예요. 화난 거 아니에요. 원래 말투가 그래요. 존나 재수 없어요. 원래 제 말투가.